좋아요, 구독!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검색 상위 종목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시장에서 화제가 됐었던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을 살펴볼 텐데 역시나 우리 시장 오늘 방산주들 굉장히 부각을 받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었고요. 정유주들의 시세도 이어지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우선 종가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종가 기준으로 현대로템이 8%대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대명에너지가 15%대 시세를 보여주면서 종가가 형성이 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는 장중 주가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현대로템부터 좀 살펴볼 텐데 오늘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5년 10개월 만에 최고가를 기록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올해 총 56대 납품 예정인 폴란드향 K2 전차가 1분기에 18대 현지 납품되면서 실적 개선을 보일 것으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고요. 이 같은 분석에 힘을 받으면서 강한 주가 흐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는 더존비즈온을 한번 살펴볼 텐데 제4 인터넷 전문 은행을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최근 들어서 굉장히 강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그동안 인터넷 은행 투자를 좀 회의적으로 바라봤었던 신한은행이 더존뱅크 컨소시엄에 참여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오늘장에서 힘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탄력도 계속해서 장중에 강화가 되면서 17%대 오름세 기록해주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다음 종목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테라퓨틱스 살펴볼 텐데 HLB는 간암 신약의 미국 판매 허가를 앞두고 미국 국립 종합암 네트워크 가이드라인의 등재 신청을 완료했다라고 오늘 밝혔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장중에 강한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이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빠르게 출회가 되면서 오늘장 기준으로는 15%대 좀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이 친환경 산업에 대한 과잉 생산을 줄이지 않을 경우에는 관세를 포함해서 모든 조치를 배제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비추게 됐는데요. 그로 인해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친환경 에너지 관련한 종목들이 장중에 힘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대명에너지가 15%대 상승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군대를 철수하면서 국제유가가 7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다만 이 멕시코가 원유 수출 감축에 나서고 있어서 향후 이 국제유가가 100달러 선까지도 상승할 수 있겠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국내 정유주들 계속해서 좀 영향을 받는 모습입니다. 오늘장에서도 6%대 상승 마감 기록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이 공개가 됐고요. 이어서는 우리 강사님과 함께 한 종목 한 종목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사님이 너무 잘 아는 종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떤 종목부터 한번 짚어봐야 될까요? 네, 더존비존부터. 네, 더존비존 어떻게 좀 분석을 하고 계실까요? 다른 종목들은 이제 우리가 익히 많이 아는 종목들이 많은데 더존비존은 이제 ERP라고 해서 전사 관리 시스템을 하는 회사고 또 데이터베이스로도 다른 그 중견기업이라든가 대기업들의 어떤 그 전사 관리 시스템을 했기 때문에 중견기업이라든가 중소상인에 대한 데이터가 많이 축적된 회사인데 여기다가 우리 중소상인이라든가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인터넷 은행을 설립하겠다 하는 이제 취지의 작업을 7월 달부터 해왔다고 그러는데요. 그때 이제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 신한은행이 이제 같이 들어가 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신한은행의 그 뱅킹 경험과 그다음에 그 더존비존의 그 기존의 ERP의 경험 이것이 묶여져서 좀 더 상승 또 시너지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오늘 급등한 요인이 있는데 또 신한은행이 그동안에는 사실 인터넷 은행 설립에 대해서 굉장히 좀 주저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돈이 될까? 괜히 집중되지 않고 분산된 효과가 나니까 그랬었는데 마지막 4대 은행 중에 마지막으로 인터넷 은행에 대해서 올라타는 이런 케이스가 될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았고 그로 인해 따라서 더존비존이 오늘 이틀간의 음봉을 그리다가 상승을 했는데 우리 기술적으로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이제 상승 장악형으로 합니다. 음봉 두 개를 장악한 그 장대 양봉을 올랐으면서 추가 상승 여지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서 알 수 있고요. 특히 우리가 이 회사의 이제 거래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떠냐면 기관이 한 3일 전에 29만 6천 주를 샀을 때 사실은 이 기관들은 어떤 뉴스를 접했다라는 저런 판단이 됩니다. 우리는 거래량을 보고서 뉴스가 나왔는지를 알 수 있는데 우리는 오늘에서야 이제 이 뉴스를 알고 이제 추적 매수 했든지 아니면 매수를 못했을 텐데 사실
4월 4일 날 지난주 목요일이죠. 기관이 29만 6천 주를 매수하고 중간에 조금씩 매수하면서 전혀 매도가 없었습니다. 특히 외국인도 같이 매수했다는 얘기는 뭔가 그때 어떤 뉴스가 나오지 않았을까 이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보가 느린 우리 개인들이 미리 선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여기서 딱 하나의 힌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하고 그 다음날 매도하지 않았다 이런 종목들은 뭔가 뉴스가 있을 것이다 해서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종목에 넣으면 좀 유리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더전 비주온의 이제 재무적 특징을 보게 되면 재무적인 게 작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작년에 영업이익이 691억 또 재작년에 456억이었는데 엄청 많이 올랐죠. 근데 2024년도 예정치도 800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인터넷 은행에 대해서 뭐 인수한다, 출범한다, 뭐 이런 계기가 아니어도 이미 이 실적 자체로만 해도 상승 효과가 기대되는 이런 굉장히 좋은 종목이었는데 여기다가 신한은행까지 컨소시엄에 참여한다 이러니까 우리가 시너지가 1+1으로 돼서 오늘 상승을 많이 올라갔고 장중에 20%까지 올라갔는데 특히 오늘같이 상승하다가 하락하는 장에서도 불구하고 더전 비디오는 하락하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게 더 내려가기에는 가치가 더 있다. 이래서 이제 오른 최고가에서 한 3% 정도 빠진 경우 때문에 그래도 기관도 보니까 오늘 47,000점 매수하고 아직까지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매수한 이후에 전혀 매도가 없다. 자, 외국인만 11만 4천 주 매도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지도 있고 이 종목은 우리가 거래할 관심 있는 특징주로 보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하게 느낄 수 있는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같이 살펴봤고요. 자, 이어서는 다음 종목들을 좀 만나봐야 될 텐데 아이고 다음 종목들 볼 게 너무 많이 있는 게 방산주도 나와 있고 정유주도 나와 있고 HLB 그룹주도 나와 있는데 강사님 저희가 다음은 어떤 종목 좀 짚어보는 게 좋을까요? 다음은 이제 대명에너지 한번 볼게요. 대명에너지. 아까 이제 앵커님이 너무 설명을 잘해 주셔서 제가 설명할 말이 별로 없는데 또 대명에너지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SDN이라든가 대명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 그러면 SDN, 대명에너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부연 설명할 필요는 없고 다만 이 이슈가 미중 패권 전쟁의 이슈로 오늘 섹터들이 같이 올랐는데 대명에너지는 실적도 좋고 또 새로운 이슈가 나올 때마다 원래는 이게 바이든 이슈주였는데 어떻게 미중 패권으로 해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그 관세를 부과한다. 신재생에너지의 태양광 에너지죠. 관세를 부과한다는 이슈가 부각되면서 오늘 급상승을 했는데 역시 그러나 이게 어떤 당장의 실적 모멘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그 더존 비디오와는 다르게 오늘 차트에서 보시면 이게 17,830원까지 상승했다가 몇 프로 올랐죠? 25%까지 상승했다가 종가에는 15%니까 한 10% 정도 하락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무리 급등하는 이슈가 있더라도 아까 더존 비디오처럼 회사 자체의 실적이 굉장히 좋은 경우에는 그 상승 고점을 유지하지만 이것이 어떤 이슈에 몰렸던 종목들은 역시 상승분을 일정 부분 반납한다. 이걸 좀 명심해야 될 종목 중에 하나고 현재 거래량으로 봐도 최근의 거래량 중에 급등했던 거래량보다 한 2배 정도 가깝게 상승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사실 추가적으로 상승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게 눌림목을 준다라든가 아까 우리 더전 비디오 차트에서 본 것처럼 보시면 아까 여기 중간에 음봉이 2개 섰던 것처럼 우리 이 대명에너지도 이 다음 그림에서 음봉이 2개 살짝 거래량 없이 쓴다면 그 다음 한 이틀 후에 우리가 다시 매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면서 오늘의 특징주 태양광 에너지의 한 종목 대명에너지를 가져왔습니다. 네, 대명에너지는 뭐 연속적인 강한 시세를 보이기보다는 중간에 가격적인 조정을 보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 타이밍을 노려서 전략을 좀 세워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께서 꼽아주실까요? 네, 오늘 현대로템 하겠습니다. 네, 현대로템이 5년 10개월 만에 최고가라는 이야기를 네, 좀 맞아요. 봤는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제 현대로템이 뭐 실적이 굉장히 좋잖아요. 실적 잠깐 보시면 실적이 2023년도에 2,100억인데 그 전년도에 1,5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한 6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났다는 얘기고요. 2024년도 추정치도 2,900억이니까 또 내년도 금년도 회계년도 기준으로도 한 800억 정도 추가적으로 영업이익이 있다 이건데 특히 오늘 뉴스가 나온 게 이제 1사분기에 폴란드 쪽에 K전차 수출이 실제 이제 그 실적으로 잡혔다. 뭐 이래서 이제 올랐고 또 2사분기에도 한 4대 정도는 추가적으로 실적이 잡힐 여지가 있다. 그래서 우리 기대치도 좀 더 있다. 그래서 이제 현대로템이 오른 것도 있고 또 제가 오늘 강의할 1타 강의 방산주의 영역에서
세계 정세가 혼란스러운 게 막 혼돈이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는 계속 공격을 하고 이란과 이스라엘은 영사관을 서로 폭격하고 주고받고 하마스와 또 이스라엘은 협상을 하긴 하는데 이 협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애매모호한 이런 시장.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시장이고 특히 북한도 잠잠할 것 같지만 또 연휴가 되면 또 어떻게 발사를 하거나 이럴지 모르지 않습니까? 뭐 제가 듣기에는 4월 달에 북한도 어떤 그 동해안에 뭔가를 실험하거나 발사할 계획이 있는 걸로 이렇게 또 듣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북한, 뭐 이스라엘, 이란, 러시아까지 세계 정세가 방산주가 갈 수밖에 없는 모멘텀이 있었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모멘텀보다도 수급이 중요한데 우리 이 그림에서 잘 보시면 수급도 여기 보시면 이미 외국인들은 일주일 전부터 기관들은 일주일 전부터 대량 매수를 한 종목이 현대로템입니다. 왜냐하면 회사도 종목도 크고 우리 주가 가치가 마켓밸류가 4만 원대 그 위아래 있고 영업이익도 계속 상승하고 또 그러니까 이제 기관과 외국인이 마땅히 살 종목이 없는 가운데 살 수 있는 포트에 넣을 수 있는 종목이 현대로템이었고 제가 한번 특징지로 화요일과 금요일 한번 가져왔던 이유도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고 다만 이제 요 이슈가 이미 다 나왔기 때문에 사실 1, 4분기 실적이라는 것도 우리가 다 예상할 수 있는 거지만 뉴스로 나오면서 우리가 상승 모멘텀을 끌어올렸던 것 뿐이니까 여러분들이 요건 나중에 조금 내려오시면 매수할 수 있는지 잘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차트로 한번 잠깐 돌아가 보시면 이렇습니다. 차트로 잠깐 들어가 보시면 자 현대로템이 어떻습니까? 계속 상승을 해서 주봉을 봐야 좀 보일 것 같은데 주봉으로도 전고점 있죠. 전고점이 한 38,000원대인데 얘를 뚫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현재 보면 매물대가 없잖아요. 주봉상으로도. 자 월봉으로도 한번 잠깐 볼게요. 월봉은 좀 매물대가 조금 있네요. 언제냐면 2018년도니까 매물이 다 나올 거로 다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최근 한 1, 2년간의 매물은 이미 다 나와서 그 위를 뚫었기 때문에 사실 고점인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차익 실현을 하기 전까지는 목요일 정도 같이 혼란스러운 시장에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시가에 조금 내려서 빠질 수도 있지만 크게 물리거나 크게 손실을 보지 않을 종목이다. 여러분 관심탁태에 두시고 트레이딩 자신 있으시면 거래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제가 이제 월봉 차트를 보여드린 이유는 나올 매물이 있는가 이렇게 본 거고 주봉 차트도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은 뭐 가까운 사이에 작년 7월 정도에 급등했던 영역이 38,000원인데 이 영역을 이미 오늘 날짜로 넘어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역시 매물대도 없고 주봉상의 거래량도 아주 많이 터지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작년 4월에 커졌던 그 많은 거래량도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차익 매물이 나오지 않았다는 방증입니다. 그래서 일봉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일봉상의 거래량은 우리 2월 20 며칠경에 그때 거래량 정도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일부 목요일, 금요일 매물도 나올 수 있다. 이런 힌트입니다. 그러니까 현대로템은 최근에 하나의 종목이 아니라 방산주의 전체적인 흐름, 세계적인 정세의 뉴스가 내일과 모레 수요일, 목요일 어떻게 나오냐. 자, 이란이 이제 라마단 기간이 끝나고 또는 끝나기 전에 어떠한 반응을 보일 것이냐.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협상을 잘 할 것이냐. 아니면 라파로 다시 진격한다고 아까 네타냐후가 얘기했는데 이게 우익들을 달래기 위한 멘트냐, 실제 그런 그 의지가 있느냐, 인텐션이 있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현대로템과 관련된 오늘 소개할 일타 강의 종목들도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떤 차트보다는 뉴스에 더 기울여야 된다. 다만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급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정적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더불어 안정적인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대로템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이탈이 나오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지켜볼 수는 있겠으나 단독으로 한 종목으로 보기보다는 방산주 전체 주가 흐름을 체크하는 용도로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한번 만나볼 텐데요. 자, 이어서는 어떤 종목 짚어볼까요? 오늘 이제 많이 하락한 HLB 테라피틱스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좀 걱정도 하고 고민도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오늘 이제 몇 가지 레슨을 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제가 이제 1타 강의에서 HLB 그룹주를 강의하면서 가장 좋은 종목이다라고 소개를 여러 번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HLB 자체의 간암 치료제 외에도 교모스포준과 NK 치료제 부분에서 독자적으로 임상 3상을 진행 중인 게 하나가 있고 아까 교모스포준이 임상 2상이 완료돼서 곧 3상에 갈 수도 있는데 이게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그룹 전체에서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이다. 그런데 제 말씀드린 것과 동일하게 우리 차트를 보시게 되면 다른 HLB 그룹주들은
다른 HBL 그룹들은 여기서 이만큼 올랐다 내렸어요. 다 이렇게 HBL 포함해서 다 내렸는데 딱 HBL 테라뷰틱스만 이 고점에서 계속 하락을 정지하고 계속 끌어올리면서 가다가 어제 이제 교모세포종 2종에 대한 수록, 그러니까 완전한 결과물은 아니고 임상 결과의 대부분이 나왔는데 원래 예상했던 그 치료제의 역할이 60%를 기대했는데 한 70% 넘는 효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상 보통 하게 되면 결과는 보통 안 좋게 나오는데 얘는 더 좋게 나왔네. 그러면서 우리 30% 가까이, 한 25%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외에서 그 다음날 시간에 상승을 하면서 추가 상승의 여지를 두었으나 여기서 저희가 이제 주목해야 될 레슨이 뭐냐면 시간외에서 이 종목이 어제 한 4%인가 올랐었는데 시초가에는 그 시간의 가격보다 더 높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많이 쫓아잡았다 그러면 아마 개인들이 많이 물렸을 거고 지금 장대 음봉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개인을 꼬셔서 매물을 그 차익 매물을 실현하기 위한 거기에 딱 오늘이 걸렸습니다. 오늘이 딱 휴일 앞에 두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교훈 두 가지인데요. 어떤 그 임상 치료에 대한 그 실제 어떤 완전치가 가까운 종목들이 있다면 그걸 잘 주시하시고 수급을 보시되 일정 부분 많이 급등했으면 차익 매물을 염두하시고 절대 쫓아간 매매, 특히 시초가에는 매수하시면 안 되고 이런 종목들 시초가에 갭을 뜨면 같이 먼저 시초가에 차익을 실현해야 된다. 이렇게 이런 교훈을 주는 이런 좋은 종목이다. 이러면서 가져왔고요. 단순히 뭐 이 종목이 HBL 그룹 중에 하나다, 급등했다, 뭐 하락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거래할 때 매매의 기법이 어떤 기술만 있는 게 아니라 특히 시초가 매매가 중요하다. 갭 상승하면 같이 먼저 차익 매물을 또 실현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오늘 HB 테라피틱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HAB 테라피틱스는 시초가에 들어가는 것도 위험하다 들어봤고요. 만약에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갭상승 출발을 보인다라고 하면 그때는 수익 실현도 좀 부지런히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종목 저희도 한번 같이 짚어볼 텐데 한국석유가 남아 있습니다. 자, 정유주들이 최근 들어서 좀 강한 시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제 한국석유는 이제 제가 지난번에 소개시킨 것처럼 정유주 20캡 중에서 중앙에너비스, 흥구석유, 한국석유를 소개시켜드렸는데 유일하게 실적이 영업이익 실적이 계속 이어진 유일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이제 아스팔트에 들어가는 그 재료들을 주로 많이 제품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 회사는 다른 유가 관련주와 같이 다르게 다른 유가 관련주는 어떤 실적이 크게 나오지 않는데 한국석유는 몇 년간 계속 흑자가 나오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다른 유가 관련주들이 이제 흥구석유도 하락하고 많은 종목들이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석유는 오늘 장중에 몇 프로까지 올랐냐면 장중에 15%까지 상승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 소개시킬 때도 이렇게 말씀드렸던 한국석유가 재무가 제일 우량하다. 제가 이제 지난 5주간에 오늘까지 6주간이죠. 가져온 종목들에 대한 일타 강의 전 종목을 보시면 반드시 재무사항을 반드시 언급합니다. 그 이유는 한국석유라든가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HB 테라피틱스라든가 재무 상황이나 실적 상황이 좋은 종목들이 같은 섹터에서 다른 종목이 하락할 때도 여전히 상승하다 이런 걸 보여주는 종목입니다. 오늘 흥구석유는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석유는 오늘 10% 급등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급등 섹터가 일정 부분 상승을 마무리하면 그중에서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추가 상승을 이어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1타 강의로 방산주를 듣더라도 그 다음 거래에 목요일 이후의 거래에도 반드시 참조해야 된다. 여러분들 잘못해서 재무가 안 좋은 종목을 사게 되면 여러분들 벌었던 많은 수익을 날릴 수 있기 때문에 한국석유 같이 실적이 뒷받침되는 테마주를 사는 게 맞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뭐 관련해서 중앙에너비스도 이제 상한가를 들어가고 흥구석유도 그 전에 매일 먼저 올랐지만 우리 중앙에너비스나 그 흥구석유는 대리점, 석유 대리점이고 한국석유는 대리점이 아니라 아스파 관련된 사업을 직접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가장 좀 엑기스 같은 코어와 밸류가 있는 이런 석유 회사다. 이렇게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